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2강 시간으로서 주택 1공급 등 첫 번째 시간 1. 주택 공급의 요건 2. 입주자 저축 3.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4. 모집공고 사업주체의 의무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의 요건입니다. 주택 공급의 요건. 주택 공급 시 사업 주체에게 적용되는 요건이에요. 사업 주체에게 적용되는 요건. 사업 주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요건이냐?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이런 경우에 공공택지 사업자로 제외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먼저 기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모집의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그리고 주택 계약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할 것. 그래서 입주자 모집의 이런 모집의 조건, 그리고 방법, 절차, 이러한 절차 등에 적합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에. 두 번째는 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반, 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그리고 조명기구 등을 이건 제외, 이걸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누가 선택하게? 입주자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입주자가 선택하게 하도록 할 것. 자, 두 번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사, 주택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이에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입주자 자격. 두 번째,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자, 1. 주택 공급의 요건을 알아봤고, 다음은 주택이 건설 공급되는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의 건설 공급 절차를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주체가 있어야겠죠. 자, 사업 주체 또는 조합이 공급해서 조합이 건설 공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승인 신청. 자, 요 2년 이내에. 그래서 요 사업 주체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 이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죠. 대지 소유권. 땅이 있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대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자, 확보를 합니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이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착공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죠. 착공 신고. 그래서 사업 주체가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근데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 그리고 나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은 이러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은 사업 주체가 시, 군, 구청장에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 신청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외하는 경우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할 때는 그렇고 승인권자는 바로 시, 군, 구청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 입주자 모집을 해야죠.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 자, 이 입주자 모집 공고는 사업 주체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지어요. 건설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착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와서 다 지었으면 이 주택을 사용해도 됩니까? 이 대지를 사용해도 됩니까? 하고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용 검사. 사용 검사 신청을 하면 사용 검사 승인권자가 그 신청한 내용을 검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시군 구청장 또는 국토교통장관이 사용 검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처음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예요. 소유권을 처음, 건물이 없다가, 주택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이제 각 처음에 보존 등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전, 그 주택에 살 사람에게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신청할 수 있는 날. 자, 이 날. 이게 바로 입주 가능입니다. 입주 가능일. 자, 사용 검사가 끝나고 진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날, 입주 가능일. 자, 이 날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되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60일까지는 뭘 못한다? 여기 저당권 설정 등 이런 걸 제한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못한다. 네, 저당권 설정 못해요. 소유권을 안전하게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이거 신청한 날이에요.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요때 이후, 이후부터. 그래서 이날부터 승인 신청일, 이게 승인이라고 썼는데 승인 신청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요. 가서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승인 신청일부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은 뭘 못한다? 저당권 설정 등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주택 입주한 사람이 자기 소유로 하는 겁니다. 주택을. 자, 이렇게 주택의 건설 공급의 절차를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입주자 저축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입주자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저축, 이 법, 주택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입주자 저축입니다.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바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자, 이것이 바로 입주자 저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입주자 저축의 납입 방식, 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정한다. 다음 세 번째,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소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어떠한 주택에 적용이 되는가, 적용되는 주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적용주택. 그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자 이제 해당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하는데, 자 어떠한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냐? 첫째,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자, 두 번째, 니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적.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이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고 구체적인 명세, 산정 방식, 감정평가 기간, 선정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게 있죠.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자, 분양가 상한제 아까는 적용되는 주택인데 적용 제외되는 주택,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을 살펴보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첫째 뭐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자,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자, 이건 경제자유구역, 이해적인 거죠. 경제자유구역. 여기서 외국인 유치지, 외국인이 그 주택을 살 수 있게.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관광특구에서, 자, 이건 관광특구예요. 관광특구.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모집 공고 후 사업주체 의무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집 공고 후 사업주체의 의무로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제한 기간이 있어요. 제한 기간. 언제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에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해달라고 신청한 날, 신청일. 사업 주체가 이제 승인권자에게 이제 승인 신청을 한다. 이 날부터예요. 이 날 이후부터 언제까지?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라고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자, 60일까지. 그러니까 요때를 시점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은 저당권 설정 등이 제한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그래서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로 이제 저당권 설정된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뭐냐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이게 바로 입주 가능일이에요. 입주 가능일. 그 입주 가능일부터 60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자, 무엇을 못하느냐? 첫째, 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못합니다. 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담보물권 설정. 요거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설정 행위.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제한되는 행위를 보는 거예요. 제한 행위. 두 번째는 해당 주택 및 대지의 전세권. 자,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자,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자, 이런 것을 설정하는 행위도 제한이 됩니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이것도 역시 제한이 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못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못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방법을 하는데 바로 그게 두 번째, 부기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는 등기부 상에서 보존에 대해 공시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 등기부에 부기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부기 등기의 내용은 뭐냐면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처분 제한 등기를 처분할 수 없다는 이러이러한 거는 처분할 수 없다라고 처분 제한을 부기에서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의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핵심은 동의 없이는 1번, 2번, 3번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 없이는. 자, 그럼 이 부기 등기의 시기는 언제냐?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부기 등기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요. 보존 등기 할 때 동시에 이 부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법률의 강제 사항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 42강 시간이었고 1주택 공급 배웠고 2. 입주자 접촉 3.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4. 모집 공고 후 사업 주체의 의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5.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